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5월이 시작됐는데요. 5월 투자전략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5월에는 셀인메이. 네. 스페링 좀 알려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셀인메이가. 셀 S 쫙 연결될 겁니까? 네. S로 시작해서 Y로 끝나는 거. 맞습니다. 네. 시장에 5월달 되면 항상 나오는 그 얘기고요. 5월이 계속 약했나 보죠. 전통적으로.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과거 20년간 통계로 0.7% 마이너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러지 마시고요. 세일 인 메이로 가시죠. 세일이면 사야 되나요? 그 이제 싸지게 되면 사자. 세일하면 네, 예. 세일하면 네. 세일 인 메이. 네. 세일 이프 메이. 네. 영어 잘하시는데요, 박사님. 싸지면 사자. 예. 네. 사실은 이게 계절적인 게 분명히 또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네. 이게 아시는 것처럼 5월에 팔고 떠나라. 팔고 어디로 가? 언제 올 거야? 보통 미국에서는 5월에 팔고 그리고 뒤에가 있어요. 그죠? 10월쯤 다시 돌아와라. 예. 이런 게 있는 건데 항상 우리는 5월에 팔으라만 하는데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정시 매수 전략이네요. 네, 일단 뭐 오른 게 있어야 팔죠. 음.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적용되는 거는 해외 시장의 분위기일 텐데 해외는 벌써 작년 10월 달부터 쫙 하고 랠리를 뽑아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되다 보니까 올랐다 그러면 인정은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른 게 없습니다. 네. 예, 저희는 뭐 그래봐야 4월 같은 경우도 근데 미국 글로벌 중심 뭐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못 올랐다고 우리만 오르기는 어렵지 않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뭐 저 심각하게 지난번처럼 뭐 2,500개고 2,400, 300 이렇게 네. 가겠느냐라고 네. 봤을 때 물론 아직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한쪽에서 전략은 일단 4월 달은 변동이 무지심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 2,750까지 가다가 금방 또 2,550, 600도 깨졌잖아요. 2,550 찍고 네. 그것도 하루 만에 쫙 끌어올려서 다시 2,700 근처. 뭐 정신 하나도 없었네요. 네, 그래서 5월 달을 맞이하는 쪽에서 별로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또 4월 달에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폈기 때문에 네. 5월 달도 어떤 부르스를 칠지 모르는 예, 그래서 어디다 탱고를 맞춰서 치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중심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중심은 그걸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금리 정책, 통화 정책 관련된 쪽에서 아직 불안감은 많이 남아 있다. FOMC 끝나도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는 똑같다. 예, 뭐 똑같이 그냥 데이터 의존적이고 아직 좀 금리에 대한 금리를 내리기 위한 어떤 확신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보인 인플레이션 제어가 안 보인다.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나왔던 얘기는 그래도 우리 QT 줄여간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금리 인상은 얘기하지 마라.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올해 계속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리나 언젠간 한다 하는데 그런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보여다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네. 대해서는 아니다. 그거는 그냥 갖다가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럴 가능성 적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려했던 아주 극단의 상황들은 일단 제거를 시켰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들 그 두 가지를 보겠죠. 물가, 고용은 이제 경기를 대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고용 쪽에서 약간 위축된 시도가 나온다. 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쪽도 반쪽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물가만 이제 2%대 후반에서 2%대 중반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온다.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리 인하를. 네. 네. 통화 정책. 네. 그러니까 약간 중립 이야긴 하지만 네. 이제 시장의 기대감들이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충격은 크지 않고 지정학적 우려도 네, 4월에 불안불안했는데 한 방씩 주고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됐고 유가도 안정적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네. 이제 6월절 끝난 다음에 그들의 뭐 의식 끝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데 일단 많이 자제시키는 분위기죠. 네. 미국도 워워워, not 워워워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보니까 약간 이제 유가가 대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올랐던 스펠링이 유가가 다른가요? 예? WAR 전쟁과 워와 워워. 그거는 스펠링이 없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자 자제하자 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우려도 예. 네. 다행히 뭐 어디로 튈지 모르나 다행이고. 유가가 말해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한 집은 덜어놓은 채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금리에 대해서 불안감을 촉발시켰던 매크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느냐 이게 중요한 단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일단 네. 체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는 예.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의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좀 이제 좀 지지를 해야 될 텐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FOMC 때 약간 좀 장중에 되돌림을 시도했다가 다 빠져가지고 다시 잘못하게 되면 또 저점 테스트할 수 있어라고 위협을 나오는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까 왠지 그런 거 있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데 차트가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가이드라인과 뭐 보여줬던 실적들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근데 저희가 눈이 너무 높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거라고 AI를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가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뭔가 서프라이즈하게 더 give me more 이런 느낌인데 그냥 조긴 줬는데 알고 있는 정도 주다 보니까 다들 눈치만 보다가 이제 아주 팔어 그래 너도 팔고 나도 팔고 우르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예. 라고 하게 되면 약간 자정작용이 들어오겠죠. 네. 네, 그래도 성장을 한다.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거기서 성장하는 거 꺾이지 않았다. 그럼 그때 또 올라오지 않을까. 한쪽에서 약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마음이 편하게 보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통화정책, 지정학적 우려, 그 다음에 이제 실발, 그죠? 네, 실발을 얘기해. 욕할 순간? 실적 발표. 깜짝이야. 예. 실적 발표 실발이잖아요. 네. 예. 리을 빼시면 안 됩니다. 네, 실발이 예. 실적 비극 빅테크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지 않은데 변동성은 상당히 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국내 기업들도 큰 기업들은 이제 얼추 실적을 발표했고 네. 앞으로 발표하는 기업들은 조금 안 되니까 사실은 뒤로 발표 늦을수록 그 성적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방점은 네. 또 이만한 점을 뻑 찍을 거는 음, 엔비디아가 또 5월 말에 또 우리 22일 날. 그렇습니다. 22일인가 25일인가? 22일 같은데. 22일이죠. 네, 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또 나머지가 이제 정리가 쭉 될 거고요. 네. 근데 그 전에 미리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해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구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어떤 지지를 잘 받고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 다들 좀 거시기 합니다, 그렇죠? 네. 거시기해요. 뭐 그렇게 안 좋은 뭐 충격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닌 그런 뜨뜻미지근한 상황인데 네, 다음으로 볼 게 수급. 네, 네. 너의 수급을 보여줘. 걷어주마. 수급. 네, 특별히 외국인. 네, 네. 환율. 외국인 보면 월별로 1월부터 지금 뭐 월별로 제가 체크하는데 4월도 3조 3천억인가 매수했고요. 예, 1월부터 해서 계속 매수해요. 어쨌든 그죠? 매수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뭐 5월달까지 해서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네. 4월 1일부터 그 연간으로 쭉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 기조가 유지가 돼 있고 네. 4월달에는 매도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매도한 정도는 아니고. 4월에 매수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도한 양이. 예. 초반에 매도 쭉 하다가 막판에 좀 돌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게 되면은 뭐 큰 변화 아니고. 그래서 네. 변동성은 무지 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일단 현물은 판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선물 가지고 선물 장난쳤다. 가지고 플레이, 그렇죠.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선물 가지고는 일단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그냥 우리 손발 다 묶어놨으니까 우리 이거밖에 못해. 너희들이 변동성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참어. 우리 이거밖에 못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옵션 변화나 또 선물 변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쭉 하고 선물 매도를 하거나 연속적으로 선물 매수를 쭉 하게 되면 기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따라 내려가거나 따라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한눈으로는 외국인들이 주식 하나 하나만 보시면서 선물에 따라서 그날 아니면 또 지지권 만들고 돌릴 때 이런 좀 네.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시장을 바라보면서 변수를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체크할 게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요. 오, 어떻게 하세요? 그냥 눈빛이 야,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죠.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이 가려고 하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도주는 결국은
지금 반도체인데 그죠? 네.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위치를 가져가겠느냐, 네. 아니면 쉬겠느냐. 네.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에 삼성전자 가겠느냐, 네. 소부장은 어찌해야 되느냐, 예. 또 다른 주도주가 있느냐. 네. 예, 머리 아프시죠? 주도주에 관한 얘기. 질문이 몇 가지인가 싶어가지고 예. 결국에는 반도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한쪽이 네. 어차피 이거 한국 시장은 또 시가총액 1위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게 중심 못 잡게 지금 뭐 되면 화장품 같은 건 좋지만 사실 화장품 같은 게 시장을 끌고 가면서 막 주도하면서 지수를 3천 가게 하는 주인공 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좀 묵직한 게 하나가 있어야 그러니까, 되겠죠. 예.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시장에선 솔직히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좀 이상했죠. 예. 그렇게 사이클 괜찮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또 거기 걸린 부분들 선물과 연결돼서 나온 부분들이 좀 더 있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도 외국인들 매수 1위입니다.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다 보니까요. 다 그쪽에 대한 매수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눌러놓은 상황들이고 눌러놓은 거를 여건들이 나아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탁 터진다. 그러면 또 빠르게 변환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자리에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거를 그냥 안 되니까 정리하고 나가야 돼라고 보기에는 아까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벌써 작년부터 이어왔던 반도체 봄은 오는가 봄이 서서히 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주가 많이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지겨워라고 하기에는 아깝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반도체 수출 조항들도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뭐 54% 좋아지기 시작하는 4월 달 지표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 일단 숫자 나오기 시작하면서도 또 반응은 하겠죠. 그래서 중심적인 흐름들을 갖춰놓고 이어갈 것이다라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막상 안 가고 또 되게 묵직하게 되면 제가 마음이 급해져요. 아니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기다리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또 2, 3일이면 또 충분히 쭉쭉쭉 뽑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까지 기다려보면서 지금은 또 자중의 시간. 네. 네. 5월 투자 전략 정리해 보면 sell in May, no, sale in May. 예, 조정시 매수로 간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는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반도체를 버리면 안 된다 지금. 네. 그리고 네. 엔드 또 이차전지요? 아니 반도체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반도체는 어쨌든간에 가긴 가지만 또 조금 뭐 쉬는 구간이고 그죠? 슬로우 하는 동안에 또 저 PBR 있겠죠. 그렇죠? 네. 저 PBR. 네. 이쪽이 일단 녹화일 기준으로 또 2차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으로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쭉 실행하고 또 점검하고 공시하고 이제 연 1회로 자율 공시적으로 좀 내놓게 하는데 말이 자율이지. 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가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래서 나중에 또 소통까지 그래서 5개 단계인가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해라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 그것 쪽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가이드라인들이 1차에서 2차까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2차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들썩였던 부분들 있다 보니까 약간 셀 온의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이쪽은 뭐 그 당일날 같은 경우도 뭐 시원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발표 나고 뭐 더 이상 뭐가 없네라는 쪽에서 약간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약간 쉬게 되면 이쪽을 또 누가 받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 PBR이 좀 강했으면은 반도체 좀 쉬었고 반도체가 좀 강하게 되면 이쪽이 다시 잠깐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쏠리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 사이에 만약에 둘 다 약간 좀 당장 움직이기가 힘든데 그러면은 한때씩 나왔던 게 뭐 바이오 쪽 툭 튀어나왔고 2차전지 쪽이 좀 툭 튀어나왔었는데 이쪽은 아직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보면서 바라보는 성장주 입장 쪽으로는 제대로 플레이가 아직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는 이 두 가지 쪽에서 시속 게임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자율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그렇죠. 네. 강제로 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 말이에요. 말은 되게 자율 공시를 하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하겠어 사실 강제란 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네. 여건이 이제 익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냥 그거죠. 숙제 독후감 해서 책을 읽었으면 독후감 내야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했는데 그 다음날 안 내는 사람 다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저 PBR은 그런 점에서 이제 봐야 돼. 저 PBR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뭐 자동차 은행 지주사 이렇게 네. 크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저 PBR과 관련해서 제일 그래도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금융주, 은행주가 더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네, 네. 주가 탄력들은 그쪽도 그러니까요. 많지 않은데 네. 느낌으로는 자동차 쪽도 그 이번에 나온 4월달 지표를 보게 되면 네. 기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음. 올해는 자동차 해봐야 실적 그냥 플랫하거나 좀 조금 작년 한 1, 2년 동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못 넘어갈 거야라고 하는데 벌써 4월달 지표는 뭐 거의 11월달에 판매 금액만큼이나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도 데이터 잘 나오네 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금융 쪽은 이제 또 하나 또 단점이 있는 게 벌써 가계부채가 700조 넘어가고 거기다 약간 가계부채 줄인다고 했는데 여전히 좀 늘어나는 쪽에서 내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또 정부가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겠죠. 그런 것과 함께 또 부동산 쪽에서 아직 뭐 PF 끝나지가 않은 상황 쪽에서 충당금 더 쌓는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쪽에서 또 설정되고 그러면 왠지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자동차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또 하고 네. 있긴 합니다. 올해 전략 관심 섹터 1번 반도체, 2번 저피 비안. 2개 하면 우리가 또 섭섭하잖아요. 3개는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원모아. 업무와는 조금 있다가 네.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큰 줄기를 딱 보고 네네네. 조금 세부적 알겠습니다. 섹터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모아는 다음번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Maybe one more time. 네. 네. 올해 전략들. 네. 변동성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럼 네. 너무 쫄지는 말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